부천시가 사실 뭐 그게 교육도시는 아니더라도 뭐 교육 때문에 뭐 이사를 가는 도시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 앞집에 그 아이들이 어려요. 유치원생들인데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누구냐면은 실제로 여기 성주중학교 교사예요. 그 앞집이. 근데 이사를 가면서 얘기하는데 언뜻 얘기하는데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일산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또 충격 먹었어요. 저 사실 그때. 와,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인데 교육 때문에 일산으로 간다는 거는 이 부천시 시민으로서 자존심 상당히 상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로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는 상당히 부천시가 그냥 심각한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진로를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데 나와서 좀 폭넓은 사회 경험을 하면서 더 배움이 많으면은 폭이 넓어지잖아요. 아이 같은 경우는 공부 욕심이 없으니까 엄마는 엄마 희망대로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비해서 애는 욕심이 있는 애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어디든 간에 학교가 그런 것 같아요. 10% 안에 드는 애들만 끌고 올라가고 아예 못하는 애들은 밑으로 놓고 중상위권 애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엄마로서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제 뭐 시설이라든지 특히 저희가 시합을 자주 나가요. 시합을 많이 나가는데 저희만 항상 저기 버스를 전세 버스를 이렇게 대절해서 가고, 네, 공고차 2대로 막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운동할 때 마음이 정말 아파요. 진짜 다른데 훈련을 가더라고요. 지하철을 몇 번을 타야 되고, 뭐 SK 경기장 뭐 실업팀 경기가 있다. 그래서 애들이 보고 싶어서 선생님 인솔라에 가면 얘네들 버스 타고 또 지하철 가고 타고 늘 그러면서 다니잖아요. 시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어떤 스케줄을 주어서 거기에 있는 부모들이 좀 더 교육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시에서, 그것도 아주 대단한 부천시의 그 시민들의 평생 교육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혹을 받죠. 아빠는 몰라요. 아빠는 가서 바깥에 나가서 있다 보니까 아빠는 모르고, 아이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엄마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지.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진로를 갖고 진학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아빠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는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 엄마가 요구하는, 또 아이가 그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뛰어난 아이를 수용할 만한 자세가, 수용할 만한 학교가 이제 없다는 문제인 거죠. 저는 수월성 교육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수월성 교육이라기보다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아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사회에서 그동안 특목고라고 이름이 지어져서 갔는데, 그 특목고가 약간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 나왔던 게 이게 2010년이죠. 2010년도 그때 이제 교육 다양화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교육 다양화 300 프로젝트 해가지고 나왔었던, 그래서 그때 이제 자사고 얘기 나오고 자율형 공립고 나오고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나왔었어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부천의 대표적인 특성화고등학교 사례가 우리 여기 부천공업고등학교, 여기 있는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가 원래 부명정산이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명칭이 바뀐 거예요.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로.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지역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렇죠. 점수도 올라가고. 그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자율형 공립, 자사고는 제가 봤을 때 애로사항이, 부천에 지금 고등학교 숫자가 모자라지는 않아요. 부천에 아시는 것처럼 출산율이 1.13명,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잘 안 낳다 보니까 초등학교의 반수가 1년이면 한 반씩 다 줄어요. 어디 학교라고 할 것도 없이. 예전에 35명이었는데 33명, 30명 이렇게 줄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많죠. 고등학교는 지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범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근 시흥 지역에서 아이들이 넘어와서 있잖아요. 아이들을 다 못 채우니까.
여기 상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천 관내에 있는 아이들 숫자가 못 채우니까 이제 거기에 그 방송통신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남는 교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사고 문제가 해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학교를 하나 더 짓게 되면 과연 그 학교 아이들을 채울 수 있을까? 다른 학교들은 공동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어서 오히려 이게 공적인 시스템, 그리고 일단 부지가 또 공적인 시스템에서 이걸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경기도 안에 12개 학교가 있어요. 그 중에 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교가 7개 학교가 있을 거예요. 5개, 5개 학교가 있는데 이게 지역 우선 선발로 50%, 지역이 아닌 데에서 올 수 있는 게 50%.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학교에서 이 교과목에 대해서 시수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교육을 받아야 돼 라고 아예 딱 정해주잖아요. 그 정해주는 것을 굉장히 낮춰놨어요. 특목고 수준으로.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 학교의 교과목 편성을 해서 특정한 과목을 좀 공부를 많이 시킬 수 있게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공무제, 교사는 초빙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율형 공립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훨씬 자사고와는 유치하려고 하는 부지 있어야 되죠. 기업 유치해야 되죠. 그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부천이 땅이 없잖아요. 그리고 쉽게 와서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학교들과의 또 여러 가지 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일정한 기준이 될 수가 있는 학교를 자율형 공립교로 지정을 해줄 수 있다면 오히려 조금 해결책이 일부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필수 이수 단위가 보통 일반의 고등학교가 116단인데 여기는 72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남잖아요. 116단이랑 72단 사이 남는 거는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특정한 과목을 접근을 시킨다든지 해서 보낼 수 있으니까 일반 학부형들 입장에서도 그 아이가 공부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그런 식으로 좀 수용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 문제 되게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아까 제가 엄마의 정보력이라고 했지만 부천에 있는 엄마의 정보력이 강남에 있는 엄마의 정보력이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바쁘거든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도 약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정보를 상식적으로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컨설팅을 좀 상식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도입하죠. 그래서 그걸 저는 부천 국제 청소년 육성 재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청소년 발전 본부죠. 그 안에는 아이들에게 그 자기의 진로와 관련해서 상담도 해줄 수 있고 진로 문제를 고민해 줄 수 있고 또 이른 나이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아이들도 자기가 정말 적성이 뭐가 맞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고 진단해 줄 수 있고 그걸 공적인 서비스가 조금 제공해 준다면 엄마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가정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의 진로 문제를 내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아이 맨날 공부하라고만 하지 근데 공부를 다 하지 않아요. 제가 아이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절대로 아빠만 엄마만 안 들어. 정말 아빠만 엄마만 듣는 아이들은 10%도 안 돼요. 아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들 같은 경우 정말 엄마 말 잘 듣는 아들 두셨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잘 듣잖아요. 말은 잘 듣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보다 그래도 선생님 말 좀 좋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뭔가 한마디 해주는 거는 귀담아 듣거나 무시하지 않는데 부모 말은 대체로 거의 무시하죠. 엄마가 뭘 하나 라는 표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도움도 주고 그 안에서는 아이들과 관련된 부천이 사실은 해외에 있는 도시들하고 자매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의 견문도 넓혀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장학금과 관련된 정보도 주고 그런 컨설팅도 해주고 입시와 관련돼서 주기적으로는 또 우리 부천시청에서 얼마 전에 모 고등학교에서 입시 설명회 했더라고요. 입시 설명회도 좀 하면서 그 안에서 그 부천에 있는 학부형님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도 해주고 아이들 상담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진로를 좀 잘 찾도록 하는데
고민이 없는 부천시 만드는 게 제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부천 교육 발전 화이팅!